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강사가 아니고 정식 교수이시죠? 네네. 이번 대책위원회는 강사, 교수, 학생까지 대표를 맡고 있다고요? 그 각각 예, 학생 단체하고 비정규 교수 단체하고 교수 단체들이 이제 맡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학생 대표, 비정규 교수 대표 이렇게 세 명이 공동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그냥 강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 전체의 문제다. 이거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강사법이 강사들 처우를 좋게 해준다는 건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크게 보면 저는 비용 절감하고 강의 유연성하고 권력, 뭐 구조 조정 이 네 가지라고 봅니다. 음, 하나는 이제 대학들이 그동안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어렵다고 보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강사들을 마음대로 이제 해고를 했었는데 음, 이제는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 유연성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고 또 음, 하나는 여태까지는 사학 재단들이 4%도 안 되는 재단 전입을 내고 거의 가까운 권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권력은 이제 교수와 학생들이 가졌는데 예, 이제 강사들이 교원으로 인정받으면 또 하나의 권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령화 사회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예. 미리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죠. 1, 2, 3, 4, 네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보니까 어쨌든 강사 전체 숫자는 줄여놔야 되겠구나. 이거로군요. 대학 차원에서. 네네. 어, 지금까지 모두 몇 명 정도가 해고된 건 걸로 혹시 집계가 있나요?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2만 명이 있었는데요. 예. 각 대학들이 강사법을 대비해서 작년 기준으로 7만 5천 명으로 줄였어요. 어허. 근데 이번 학기에 또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을 갖다가 해고를 예, 했어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12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줄였고 6만 명의 최고급 인력이 지금 거리에 어, 남게 된 것입니다. 완전 절반이 됐네요. 네네, 그럼 그렇습니다. 반토막입니다. 그 6만 명이 담당하던 과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목들은 이제 줄일 거는 많이 대량으로 폐강을 하고 예. 나머지 강의들은 겸임이나 초빙 교수들한테 주었죠. 왜냐하면 겸임하고 초빙은 강사법에 따른 추가 비용인 뭐 보험이라든지 방학 중 임금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아, 그 겸임이나 초빙은 그러면 어떤 분들인 거예요? 원래는 게 겸임 초빙 같은 게 실습이라든지 이 대학의 강사로 충원이 안 되는 분들을 되게 모셔왔었죠. 근데 예, 지금 대학에서 지금 편법으로 예. 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보험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학중임금인 걸 안 줘도 되니까 아, 그런 분들을 갖다 마구잡이로 모시고 있는 셈이죠. 근데 정작 정말 이 대학 강의가 필요한 분들은 시간 강사 분들인데 네네. 그분들을 해고한 자리에 오히려 직장이 있는 분을 모시고 있다 이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폐강된 과목들은 학생들 졸업 학점 채우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학생들의 어떤 강의 선택권이 완전히 줄어들었죠. 지금 1학기에만 6,600개 강좌가 폐강이 됐어요. 그 어허, 강좌들이 다 대학들이 필요해서 설강했던 강좌잖아요. 당연하겠죠. 네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폐강되니까 학생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강사법을 만들어 놓고 여러 차례 시행을 유예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돈이 더 들어갈 게 뻔한데 네네. 정부가 재정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마련 못 하고 이러다 몇 번 네네. 유예하다가 이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8년간 줄다리기. 그러니까 네. 정부가 여전히 지원 못 합니까? 지금 원래는 여기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갖다가 전액을 교육부에서는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 기재부에서 이제 삭감을 했죠. 그래서 어. 지금 70% 정도인 288억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즉 기재부에서 삭감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고요. 이제 추경 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네. 추경에 지금 이게 반영은 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지도 않고 네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짧게는 국회나 정부에서 좀 각성을 하고 음. 추경 예산에 이제 편성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100% 보존을 해줬으니까 예. 강사를 고용 유지를 하고 강의 예. 폐강된 것도 되살려라 예.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강사 해고라든지 아니면은 강의 폐강들 계속 강행을 하면 예.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대학이 강사를 많이 해고하면 재정 지원 줄이겠다. 정부가 이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랬더니 다시 강사 막 채용하는 대학들이 좀 생기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이제 8,500억에 달하고 또 BK21 같은 데서도 강사 지표를 갖다가 연동시킨다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대학들이 뭐 급작스럽게 또 강사를 갖다 채용하거나 강의를 갖다가 다시 복원시키는 경우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자, 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대학 숫자가 많고 그러나 학생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구조적 변화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조적 변화는 당연히 예상하고 네. 그에 대한 구조 조정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또 4차 산업도 앞두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떤 미래의 어떤 한국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어떤 교육의 이념이나 지표들을 세우고 예. 그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이 어떤 방향이냐면 어떤 집단에서 가장 약자를 갖다 먼저 희생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그 집단의 어떤 지혜가 모자르거나 그 집단의 어떤 도덕성이 모자른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가장 약자인 강사들을 갖다 해고하는 것으로 그렇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네. 대학이 얼마나 지혜도 모자르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봅니다. 네. 가장 힘이 약한 사람을 먼저 자르고 그걸로 그 자른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도 없다? 네,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참 답답하네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